남편은 평생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아껴서 집 한 채를 샀다고 농담할 정도로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그런 그가 치매에 걸려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도 나는 그저 그가 원망스러웠다. 내 이름을 잊고 나를 낯선 사람 보듯 경계하던 그 차가운 눈빛에 나는 매일 밤 남몰래 울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장롱 깊숙한 곳, 낡은 군용 가방 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겉면에는 그의 이름 영석이 정갈하게 적혀 있었다. 일기였다. 그가 치매 판정을 받은 그날부터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마지막 순간까지 기록된 처절한 사투의 기록. 첫 장을 넘기자마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2021년 3월 15일 오늘 병원에 다녀왔다. 알츠하이머란다. 머릿속에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 선이야, 내가 너를 잊으면 어쩌지? 너는 내 인생의 전부인데 그 전부가 지워진다는 게 죽기보다 더 두렵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무뚝뚝한 표정 뒤에서 그는 홀로 낭떠러지 끝을 붙잡고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일기는 날짜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나를 붙잡으려 했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2022년 11월 4일 오늘 아침엔 선이를 보고 누구냐고 물었다. 상처받은 선이의 눈동자를 보며 내 가슴이 도려나가는 것 같았다. 미안해, 여보.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제발 나를 용서하지 마. 차라리 나를 미워해라. 그래야 내가 너를 다 잊었을 때 내가 덜 아플 테니까.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다. 나는 그가 나를 잊어가는 게 배신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는 나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역설적으로 내가 덜 아프게 하기 위해 일부러 나를 밀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수첩 곳곳에는 내 생일,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내가 좋아하는 꽃 이름들이 수백 번씩 적혀 있었다. 지워지는 기억을 다시 새기려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꾹꾹 눌러 쓴 흔적들. 일기의 마지막 장은 글씨라고 부르기도 힘들었다. 그저 삐뚤삐뚤한 선들의 나열이었지만 나는 읽을 수 있었다. 그가 생의 마지막 끈을 붙잡고 적어내려간 단 한마디. 선이, 사랑, 해, 잊지 마. 나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여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이 나를 잊었다고 원망만 했어. 당신은 나를 지키기 위해 그 지옥 같은 안개 속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는데, 무뚝뚝했던 당신의 침묵이 사실은 가장 뜨거운 절규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수첩의 다음 장을 넘길 때마다 나는 바닥 없는 수렁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이 매일 아침 전날의 자신으로부터 건네받은 생존 매뉴얼이었다. 2022년 1월 10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누워있는 여자를 보고 놀라지 마. 그녀의 이름은 선이다. 내 아내다. 그녀는 왼쪽 눈가에 작은 점이 있고 잠결에 이불을 차는 습관이 있다. 절대 당황하지 말고 잘 잤어? 라고 먼저 말해라.
그게 내가 오늘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다.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가 아침마다 나를 보며 짓던 그 어색한 미소. 잘 잤어? 라는 그 짧은 인사 뒤에 이런 처절한 복습이 있었다니. 나는 그가 나를 다 아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나라는 사람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기는 갈수록 남편의 글씨가 아니라 짐승의 발톱 자국처럼 거칠어졌다. 기억이 조각나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2022년 5월 5일. 오늘은 선희의 생일이다. 장미꽃을 사야 하는데 꽃집 가는 길을 잊어버렸다. 동네를 3바퀴나 돌았지만 결국 빈손으로 왔다. 선희가 실망한 눈치다. 차라리 내가 나쁜 놈이라서 잊은 거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바보가 되어서 잊었다는 걸 알면 선희는 평생 울 테니까. 미안하다. 나는 오늘도 너를 실망시키는 남편이다. 그날 나는 생일을 잊은 그에게 모진 말을 쏟아냈었다. 어떻게 내 생일을 잊을 수 있느냐고, 이제 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거냐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내 비난을 다 받아냈었다. 그 침묵이 무심함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길을 잃은 자신을 향한 자책이었고 나를 향한 마지막 배려였다. 수첩 뒷면에는 내 약 봉투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혈압약은 아침 식후, 관절약은 저녁.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가는 남자가 아내가 먹어야 할 약의 순서는 끝까지 놓지 않으려 애를 쓴 흔적. 2023년 2월 14일. 손이 떨린다. 펜을 쥐는 게 힘들다. 이제 곧 선희의 얼굴도 안개 너머로 사라질 것 같다. 부탁이다. 진이 있다면 제발 내 기억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 선희를 보고 웃어줄 수 있는 그 본능만큼은 남겨달라. 그녀가 나를 보며 외롭지 않게. 내가 그녀를 잊어도 내 몸이 그녀를 환대하게 해달라. 나는 눈물로 얼룩진 수첩을 손등으로 문질렀다. 여보, 당신은 장군님답게 끝까지 싸웠구나. 나라는 요새를 지키기 위해 당신이라는 성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기어이 깃발을 흔들고 있었구나. 나는 당신이 나를 낯설어 할 때마다 배신감을 느꼈지만 당신은 낯선 나를 다시 사랑하기 위해 매일 죽으림을 다해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는 걸. 나는 왜 이제야 알았을까? 일기장을 넘기던 내 손이 멈춘 곳은 작년 겨울 내가 이 집을 나가겠다고 짐을 쌌던 그날의 날짜였다. 그날 남편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나를 도둑 취급하며 소리를 질렀다. 누구야? 당신 누군데 내 집에서 내 마누라 옷을 만져?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살벌한 눈빛에 나는 무너져 내렸다. 40년 세월이 부정당하는 비참함에 나는 그를 밀치고 집을 뛰쳐나갔다. 그런데 그날의 일기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지옥이 적혀 있었다. 2023년 12월 14일. 오늘 나는 악마가 되었다. 아침부터 선희의 얼굴이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아니, 얼굴은 보이는데 그게 선희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심장이 떨리고 공포가 밀려왔다. 이 여자가 선희가 아니면 어쩌지? 진짜 선희는 어디 가고 웬 낯선 여자가 내 옷을 만지고 있는 거지?
나는 내 안의 공포를 이기지 못해 고함을 쳤다. 선의를 쫓아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야 진짜 선의가 돌아올 것 같았다. 수첩의 종이는 비틀린 글씨만큼이나 심하게 구겨져 있었다. 남편은 나를 잊은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쫓아낸 것이었다. 선의가 울면서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개가 걷혔다. 아, 선의였다. 내가 쫓아낸 건 도둑이 아니라 내 목숨 같은 선의였다. 맨발로 쫓아나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나는 거실 바닥을 기며 내 머리를 쥐어뜯었다. 영서가, 이 짐승 같은 놈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느냐? 선의야, 돌아오지 마. 이런 괴물이 된 나에게 절대 돌아오지 마. 하지만 제발 멀리 가지는 마. 나는 소리 없이 오열했다. 그날 밤 내가 차가운 놀이터 벤치에서 배신감에 떨고 있을 때 남편은 차가운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제 가슴을 쥐어뜯고 있었다. 나를 잊어가는 자신을 저주하며 차라리 내가 돌아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도 끝내 나를 놓지 못해 울부짖던 남자. 그의 일기는 이제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이 한참이나 벌어져 있었다. 사고가 조각나고 있다는 증거였다. 2024년 2월 2일 선의가 다시 돌아왔다. 고맙다. 하지만 나는 이제 말하는 법도 잊어버릴 것 같다. 내 혀가 굳어간다. 선의가 나에게 밥을 먹여준다. 굴욕적이지 않다. 선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내 영혼의 불이 켜진다. 선의야, 내가 말을 못하더라도 내 눈을 봐줘. 내 눈 속에 아직 내가 살고 있어. 입으로는 누구세요라고 물어도 내 심장은 사랑해라고 뛰고 있어. 제발 그 소리를 들어줘. 나는 수첩을 가슴에 꽉 눌렀다. 그가 내 미움을 받아먹으며 멍하니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 나는 그게 초점 없는 치매 환자의 눈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소리를 잃어버린 남자가 눈으로 외치는 마지막 절규였다. 누구세요라는 잔인한 물음표 뒤에 숨겨진 사랑해라는 처절한 마침표였다. 수첩의 마지막 장. 그곳엔 더 이상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이미 시간의 흐름조차 잃어버린 상태였을 것이다. 글씨는 그저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선이었지만 유독 마지막 한 페이지만은 떨리는 손을 다른 한 손으로 꽉 붙잡고 쓴 듯 꾹꾹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다. 선의야, 이 수첩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미안하다. 끝까지 멋진 남편으로 남고 싶었는데 마지막엔 추한 모습만 보였구나. 하지만 선의야, 이것만은 알아다오. 내가 너를 몰라보고 윽박지르던 그 순간에도 내 무의식은 너를 지키려 싸우고 있었다는 걸. 내가 낯설게 느껴질 때마다 나는 내 심장을 찔러서라도 너를 기억해내려 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수첩 맨 뒷장, 두꺼운 종이 사이에 숨겨진 작은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다. 그 안에는 낡은 은행 통장 하나와 정갈하게 타이핑된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남편이 치매 초기
정신이 가장 맑았을 때 미리 작성해둔 아내를 위한 신탁 계약서였다. 선이야, 내가 나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날,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내 정신이 다 타버리기 전에 너를 위한 성벽을 쌓아야 했으니까. 내가 너를 잊고 혹여나 내 재산을 탕진할까봐, 혹은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내 모든 연금과 재산을 내 명의로 묶어두었다.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사랑이야. 나 없이도 당당하게 비참해지지 말고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바램이야. 통장 첫 페이지에는 그가 매달 조금씩 입금하며 적어 넣은 짧은 메모들이 있었다. 선이 옷가, 선이 여행비, 선이 병원비. 그가 나를 몰라보고 멍하니 창밖만 보던 그 3년 동안에도 그의 경제적 시스템은 나를 지키기 위해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정신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아내라는 요새만큼은 끝까지 함락되지 않도록 퇴로를 다 닦아놓은 완벽한 군인이었다. 수첩 맨 마지막 줄, 흐릿한 연필 자국으로 적힌 마지막 고백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여보, 안개가 다 걷히면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그때는 내가 먼저 달려가 내 이름을 부를게. 40년 전 그날처럼 내가 좋아하는 장미꽃 한 다발 들고 서 있을게. 사랑한다. 선이야. 내 기억이 다 타버려도 내 영혼엔 내 이름 석자가 낙인처럼 찍혀 있다. 그러니 울지 마.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나는 텅 빈 방 안에서 남편의 수첩을 가슴에 품고 꺼느껴 울었다. 여보, 당신은 바보가 아니었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강한 남자였어. 자신을 다 잃어가면서도 끝까지 나를 잃지 않았던 당신은 나의 영원한 장군님이었어.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진다. 그가 좋아하던 색이다. 나는 이제 안다. 그가 나를 보며 짓던 그 멍한 표정은 망각의 늪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마지막 경례였다는 것을. 나는 그의 일기장을 덮으며 속삭였다. 나는 당신 덕분에 아주 잘 살 거예요. 그러니 거기선 아프지 말고 나올 때까지 장미꽃 꼭 들고 기다려요. 스방극장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